네,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 양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넣어드린 프로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얼마 전에 이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졌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으로 다른 과목에 비해서는 좀 평탄하고 순탄하게 이렇게 치러진 편이었어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작년과 조금 비슷하게, 그리고 아마 1등급이 고정적으로 나오는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조금 쉽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6평에서 조금 저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원래 항상 우리 킬러 문항이라고 한다면 절대평가가 실시된 이후에는 순서와 삽입 문항이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빈칸 추론이 조금씩 오답률을 올려가고 있는 걸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호흡이 긴 문장이라든지 구문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 계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저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수능이 그런 것을 강조해 왔듯이 사고력을 강화시키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항상 묻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핵심 내용을 빠르게 정확하게 이어나갈 수 있는지, 파악해 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능력이 조금 아직 배양되지 않은 학생들은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조금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는데요. 영어 성적이 좀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이유가 크게 4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6월 평가원 기준으로 영어가 2등급 이하로 나왔다라고 이제 하는 학생들은 첫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점이 어휘입니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단어만 알면 제가 해석할 수 있는데, 단어만 알면 이걸 맞았을 것 같은데 단어를 몰라서 틀렸다고 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아요. 심지어는 위에 있는 지문을 잘 해석을 했는데 선택지에서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아서 본인이 아는 선택지로만 문제를 풀었다고 하는 학생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이들이 어휘 암기라는 걸 굉장히 좀 귀찮고 성가신 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휘가 아무래도 많이 되어 있지 않아서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좀 성적이 정체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영어가 절대평가로 들어갔다 보니까 아무래도 90점만 넘으면 나는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 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상대평가인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부담이 조금 덜해진 것도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1월부터 5월까지, 6월 전까지 아이들이 국어라든지 그리고 수학이라든지 탐구 개념을 돌리는데 조금 집중을 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학원을 많이 옮겨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영어에 특히나 흥미를 좀 잘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은 이 학원에서 조금 갔다가 좀 수업 방식이 잘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 과제가 조금 너무 많다든지, 어휘량이 너무 많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학원 수업에서의 부적응이 계속되면서 영어를 계속 옮겨 다니다가 꾸준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치동 학생들의 경우에는 고1, 2때 아무래도 내신 위주, 특히나 이제 어법이라든지 변형 문제 위주로 풀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는 방학 때 잠깐, 특강으로 한 달, 요 정도로 이제 학습하고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고, 기존에 내가 이제 내신 때 공부했던 것처럼 똑같이 공부해야 되나? 그냥 문제를 읽기만 하고 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4가지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제가 커리큘럼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했을 때, 2등급에서 3등급인 학생들은 절대 문제풀이를 바로 시키면 안 됩니다. 보통 7월에서 8월은 많은 수업들이 본격적인 문제풀이에 들어가는 커리큘럼 시즌이기도 해요. 근데 2등급에서 3등급 학생들은 고난도의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마냥 계속해서 같은 제자리를 반복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늦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기본기를 다지면서 유형별로 어떻게 조금 풀이를 해야 되고, 수능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라, 이런 사고력을 좀 가져라, 이렇게 얘네들은 이런 사고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기본기를 다지면서 유형별 풀이법을 정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7월과 8월의 전반적인 기본기 정리가 끝나게 되면 9월부터는 약점 체크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이제 문제풀이는 7월과 8월 전반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9월에는 본격적으로 약점 체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9월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는 직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독해를 하면서 어려워하는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나 아이들별로 저는 빈칸 초링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순서가 조금 어렵네요. 저는 삽입에서 3점짜리는 괜찮은데 2점짜리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빈칸에서는 문미에 나오는 패턴이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학생들별로 취약점을 취합해서 독해로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10월에는 파이널 모의고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제가 문제를 조금 받아오고 있는 곳이 실제로 이제 수능을 출제하셨던 분들 그리고 평가원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분들 이제 이런 지필진들이 직접 이제 제작을 해주신 파이널 모의고사로 마지막에 4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을 안내해 드렸고요. 이제부터 과제 안내사항을 드릴 건데 저는 대치 메카에서 4인 정원으로 소규모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소규모 수업의 장점은 학생들과 소통이 좀 자주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과제라든지 커리큘럼을 구성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제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구문 해석 과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구문 해석 과제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이 가져가는 과제가 아니라 아이들별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포인트별로 과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과제 해석해온 걸 보면서 구두로 체크를 합니다. 직접 해석해온 걸 가리고 이거 한번 해석해봐 라고 하면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구두로 직접 체크를 해보고 본인이 모르겠다고 한 포인트들 저는 이런 부분이 해석이 잘 안 됐어요 하는 포인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공되는 약점 체크 과제가 있는데요. 학생들마다 취약한 지점이 모두 다 다릅니다. 통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미리 파악한 후에 약점 체크 과제를 제공하고요. 약점 체크 과제에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같은 집필진이 제작한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제작한 문제로 제공되는 주간 워크북까지 같이 함께 배부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적인 측면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어휘를 조금 많이 보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이제 400개 정도 외우는데 400개가 절대 많지 않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절대적인 물리량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어휘만 선별된 교재이기 때문에 주에 400개로 어휘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수업 시작 전에는 핵심 유형만 수능에서 우리가 꼭 맞춰야 되는 핵심 유형만 8문항 모아놓은 걸로 14분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4분 모의고사를 본 후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학생과 같이 오답을 진행하는데요. 틀린 거 이제 고쳐가식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이거 왜 틀렸는지 이유와 원인을 파악한 후 너가 이런 해석을 좀 잘못했네. 여기서 어휘 뜻을 잘못 봤네 라고 하면서 틀린 이유를 같이 오답을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어휘 시험을 꼼꼼하게 본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휘 시험을 만약에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수업이 끝난 후 재시험을 봅니다. 근데 이 재시험은 한 번, 두 번 보는 게 아니라 통과할 때까지 봅니다. 10분, 30분, 1시간 통과할 때까지 아이들이 반드시 그 자리에서 어휘를 모두 외우고 가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수업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단과 수업 못지않게 최상의 컨텐츠를 제공하면서 양질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풀이법을 제공하는 설명이 아니라 대략적인 설명이 아니라 문장마다 이 문장이 나왔으니까 너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두 번째 문장까지 읽었을 때는 첫 번째 문장과 이렇게 연관을 지어야 돼 라는 식의 한 문장마다 꼼꼼한 코멘터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항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체크를 진행합니다.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는지,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아이들과 항상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느꼈을 때 맞긴 맞았는데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뭔가 좀 애매하다라고 느끼는 지점이 반드시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들은 물어봤을 때 이해됐어? 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이해된 친구들은 네 이해됐어요 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아니요 라고 얘기를 안 하고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너 이해 안 됐구나 라고 하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막히네요 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애매해요 라는 이 애매한 지점까지 항상 확인하고 수업 전후로 그리고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단과 강의에서 저희가 볼 수 있었던 수업의 질은 그대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꼼꼼한 관리까지 함께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클리닉 수업하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소규모 수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해가 쉬울 수 있게 클리닉 수업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있었던 아이들의 조금 수강 후기를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숙명여고 학생이 파이널 직전에 이제 찾아왔어요. 9월 초에 이제 찾아와서 9월 모의고사를 방금 봤는데 76점이 나왔다. 너무 큰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학생도 그렇고 어머니도 너무 이제 걱정하면서 보내주셨는데 4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4회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강의식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어떤 부분이 좀 힘들어? 너 어떤 과제를 돼? 어떤 문장이 좀 힘들어? 라고 계속해서 아이와 소통을 하면서 아이의 취약점에 맞게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10월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수능까지 계속해서 1등급을 받았었던 친구가 있고요. 왼쪽에 있는 친구도 원래 이제 작년에 강남대성에서 재수를 하던 학생이었는데 모든 과목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이 나오는데 영어만 항상 89점, 88점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기존에도 보면은 영어가 1등급에서 2등급 딱 그 사이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88점에서 90점, 90점은 조금 안 되는 항상 10점 후반인 친구들도 그 친구들만이 힘들어하는 지점이 반드시 있어서 그런 지점을 조금 파악하고 마침내는 좋은 점수를 받았었던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를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일수록 질문이 정말 많습니다. 뭐 기본적인 해석 방법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뭐 아니면 해설지를 봤는데도 모르겠어요. 이 어휘는 왜 이렇게 해석되죠? 라는 이런 다양한 포인트들을 항상 24시간 동안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 개인 번호를 공개하면서 여기로 항상 질문을 하면 돼 라고 하고 처음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잘 하지 않으면 제가 역으로 물어봅니다. 너 이거 과제 했어? 너 이거 단어 외웠어? 이 부분 해석했어? 라고 하면서 역으로 질문을 통해서 근데 제가 했는데 사실 그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같이 이렇게 질의응답을 이어간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3 영어 클리닉은 토요일 오전하고 토요일 오후에 진행하고 있는데 개강일은 7월 9일 토요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